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오래간만에 찍죠. 거의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영상을 안 올린 지. 3주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에 영상 올 때 거의 마지막 쪽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도면 아르바이트 제안이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자기 바쁘시다고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너무 제가 그분 도와달라고 한 지 한참 됐는데 많이 거절한 게 좀 많아가지고 너무 거절하긴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게 끝났냐?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좀 제가 다 마무리를 못 짓고 남긴 했는데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못 찍다 보니까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큰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작은 건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끝을 내지 못했지만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오늘은 주말이 아니죠. 주말이 아니고 휴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제가 유행의 흐름을 타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게 이제 어제 확진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도 집에 있었는데 찍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어제는 막 역학조사다 뭐다 이것저것 오다 보니까는 좀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영상을 좀 제대로 못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찍은 건 다 날려먹고 이제 오늘 다시 찍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이제 영상을 다시 올릴 건데 이제 오늘 할 거는 그 사이에 이제 KPC에서 또 올렸어요. 3월 기출문제를 올려가지고 3월 기출문제 CAT 2급 3월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이었죠. 3월 12일 정기시험 기출문제인데 봤더니 여기 3교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교시는 잘 안 하니까 3교시 걸 또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2월부터 수시 시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시 시원이 수시 보려고 했던 인원들이 다 정시적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3교시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러면은 굳이 뭐 3교시를 연연할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는 1교시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이할 건 3월 12일 이제 기출문제 1교시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띄워놨는데 문제를 봤는데 일단은 이제 작년에 공개됐던 샘플 예제 그러니까 총 10가지가 있었죠. 난이도 상당히 좀 높여가지고 공개했던 10가지가 있었는데, 기존의 정기 시험들이 거의 그 형태를 거의 따라가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소들은 그 형태들이 갖고 있는 걸 갖추고 있지만, 문제 형태 자체는 그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있죠. 야, 그 10개였었는데, 8개밖에 공개 안 됐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뭐야? 안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썼다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KPC 그 시험 일정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시험. 정기시험 말고, 좀 인원이 많은 달은 한 달에 2번 시험을 치르는데, 특별시험을 하나 껴가지고 2번 치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이거 하는 사이에 특별시험이 2번이 있었습니다. 2번이 있었으니까, 공개 안 된 거는 특별시험에서 썼다. 특별시험 문제는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썼다고 보면은 딱 맞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이제 떨어진 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은 이제 다 공개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제 안에 들어가는 도면적인 요소들은 다 어차피 모든 도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번도 못 해본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건 아니고 수상법을 알고 있다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 그릴 수 있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강사들이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거, 뭐 시험 유형, 야 이거는 공개 안 했던 유형이잖아. 이걸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강사가 바본 거고.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형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진짜
제가 제대로 내기에 공부한다는 건 늘상 얘기하죠. 투상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여기서 한 번도 안 본 어떤 형태를 주더라도 100% 그릴 수 있다. 모든 도면은 그래요. 못 그리는 경우 없어요. 못 그리게 된다면 문제가 아예 잘못됐어야 돼. 그릴 수 없는, 뭐, 치수가 빠져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못 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공개된 형태가 나와야 된다. 누구 맘대로?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원리 원로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안 그래도 뭐 투상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한동안 영상 못 올리는 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늘상 얘기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강사들이 투상법, 학생 여러분들은 익힐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투상법이 뭐 어려운 건 이해해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누가 가르쳐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투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고 해서 투상이 익혀지진 않아요. 누구의 설명을 본다고 해서 익혀지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투상은 경험이 필요해요. 많은 도면을 그려보는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상은 일반 학생은 익힐 수 없고 실무 가서 오랜 경험을 쌓아야지 투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상은 프로가 돼가지고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만 익힐 수 있는 거니, 당신은 요령만 공부하세요. 공식만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저는 투상을 제대로 익히라고 늘상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현직 설계를 하고 계신 분들, 저는 설계에서 일선을 떠났으니까, 현직 설계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설계 회사 업체 사장님 분들한테 좀 아는 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 자,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든 뭐 아니면 KPC에서 하고 있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뽑았는데 그 사람이 투상법을 제대로 모릅니다. 투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일반 설계하시는 분들은 자기 밑으로 그런 애가 들어온다면 다른 팀으로 내쫓겠다. 아니면 못 버텨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운영하는 사장님, 설계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간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사기를 친 거랑 마찬가지다.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그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능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쫓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무에 가서 오랜 경력을 써서 프로가 오랜 경력을 쌓아가지고 투상을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분들은 실무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실무를 뛰어봤고 밑에서 그런 애들을 받아봤지만, 그런 애들은 다 스스로 나가든가 아니면 내쫓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자기는 학생한테 가르쳐가지고 자격증만 따게 하면 끝이야. 자기 일이. 그걸 가지고 걔가 회사 가서 구박을 받든 뭘 받든 자기는 상관이 없어. 학생이 제대로 된 도면을 그리는 실력을 갖추는 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 갖춰져도 자격증만 따면 그 사람은 오케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투상이 안 되시면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도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투상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가세요. 투상은 도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기초적인 부분을 회사 가서 오랜 경력을 쌓아야지 배울 수 있다? 아니, 그건 도면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회사에서 그걸 왜 가르쳐줘요? 왜 그걸 직원이 익힐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고. 회사는 교육센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회사 가기 전에 익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얘기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들어져 있는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3D가 그려져야 돼요.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당연히 안 돼요. 어려워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부분으로 회사 가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 이거는 기초예요. 단지 아직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인 건데, 어느 직장에서 그거를, 우리 회사 들어와서 그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인 걸 배워.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뭐 어찌 됐든 시작하자마자 사설이 좀 길었죠. 어쨌든 답답한 요새 교육 쪽 흘러가는 거, 이 캐드 교육 쪽 흘러가는 거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좀 커요. 너무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갖추게 끌어올리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자기 실적만 챙기는 것 같아요. 자기 실적만. 물론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자, 뭐 이렇게 된 김에 사설을 좀 더 하자면은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실제적인 그 유튜브 활동명을 거론하는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한 분을 좀 거론을 하려고 해요. 뭐 대부분 이제 기계 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DC튜브라고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뭐 이분은 뭐 일단은 온라인 쪽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절대적인 분이죠. 예, 기계 쪽에서는. 기계가 아니라 캐드 쪽에서는. 이분은 이제 뭐 건축기계 다 다루시기도 합니다. 다 다루시기도 하는데, 실력이 되게 좋으세요. 저도 이제 영상 간간히 보긴 하지만 실력이 되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유튜버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했다라는 건 이분을 까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까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저보다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더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니까, 저는 이분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이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건 투상에 대한 생각은 이분은 저랑 비슷해요. 투상에 대한 생각은. 이분이 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진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투상을 할 때 자꾸 선의 형태로 보라 그래요. 3D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자꾸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봐라. 선의 형태로 해서 입체를 인지해라. 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는 이유가 이 2D 도면을 보고 얘를 3D로 인지할 수 있느냐. 그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그분도 그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고,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2D 작업할 때 웬만하면은 이거를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명암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안 바꾸고 그냥 와이어프레임만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을 해나가시죠. 그분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체물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걔를 입체로 느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일반 사람이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선으로 몇 개 딱딱딱딱 그려놔도 이걸 입체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가 갖는 그 능력치가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갖춰줘야 될 능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라라는 거죠. 자, 어쨌든 사설을 거의 이제 15분 가까이 떨고 있죠. 자, 어쨌든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제끼고, 자,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좀 볼게요. 좀 보는데, 저는 이제 크게 특징적인 현상이 3개가 보여요. 3개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가장 기본지되는 형태가 이 형태인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형태 같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면도에서 보면 어떻게 있냐면, 정면도에서 보면 요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 선이 여기서 끝났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셨나요? 라고 하는데, 원래 이 형태가 있는 건데 이 형태가 다른 형태랑 합쳐지면서 그 부분이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러 개의 형태를 구성을 볼 때 원래는 이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이 형태가 있는데 이게 그 안쪽의 공간이 다른 애랑 겹쳐지면서 그게 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평균도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음, 이거예요. 요 형태. 요 형태인데 여기가 이게 빗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 측면에서 뭐가 드러나요? 아, 이 형태가 드러나요. 제가 이제 우리가 타원이 그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빗면에 이제 원기둥의 형태가 투영되는 거잖아요. 빗면이 발생하면 항상 요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어디의 모양이? 여기의 모양이. 여기의 모양이 항상 투영돼서, 요 빗면에 투영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우측면도에 보이는 모양이 여기에 좀 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찌그러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형태가 고스란히 있다. 아, 그건 이 빗면 때문에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 형태는 이거죠. 정면에서 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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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랑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겹쳐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요 아래쪽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측면도에서 보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우측면도에서 보면 이 형태인 거죠. 이게 평면도에서 보면 어떤 형태예요?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를 45, 이렇게 요 각도로 잘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 형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형태가 뭐예요? 남은 형태가 이거죠. 뭐. 구죠, 구. 구가 나와요. 음. 구가 있다. 그러니까 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구가 있고, 여기 사이 구가 있고. 어떤 이렇게 세 개의 형태가 합쳐진 형태다. 구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완전한 구가 아니라 반구죠, 반구. 반구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형태들을 조합해서 그려 나가면 되는데, 어, 그걸 이제 어떻게 그려 나갈 거냐. 예, 이제 그걸 풀이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지워주고, 템플릿을 열면 이제 원래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템플릿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일단 이건 지우고. 자, 실제 시험 볼 때 저가 있으니까 지워주셔야 돼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도면층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일단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LA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딱 클릭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엔 한글로 바꿔서 오타에 주의해 가면서 현선이라고 썼네요. 전 오타를 잘 내는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는 수분선. 그쵸? 또 운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는 가상선. 중심선부터 할까요? 중심선. 늘선 중심선부터 했으니까. 중심선. 자꾸 오타가 나네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는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뷰포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7개 레이어를 만듭니다.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줘야겠죠. 외형선은 3번 초록색. 자,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그쵸?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이고요. 그쵸?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 종류도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문선 뒤에 컨티뉴어스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자, 일단 로드부터 해줘야 됩니다. 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 들었는데 저는 한꺼번에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센터. 간혹 가다가 센터 투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시험 문제에 센터 쓰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센터 쓰셔야 돼요. 자,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서 두 번째 거 선택할 때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그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와서 팬텀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그리고 이제 오케이. 눌러주면 세 개가 한꺼번에 로드 되죠. 지금 선택한 건 수문선에서 들어온 거니까 히든을 선택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심선은 클릭해주고 센터.
그 다음에 가상선은 클릭해주고 펜텀으로 다 일일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설정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 그려야죠. 그리려면 우리 가장 많이 쓸 선은 뭐다? 외형선이다. 외형선 더블 클릭하고. 자, 이렇게 하고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형상을 그립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형상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이거 가장 많이 하죠. 뭘 많이 하시냐면, 자, 여기에서 정면도 구획. 이거를 이제 먼저 딱 그리죠. 이거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 폭하고, 그 다음에 요 높이인데, 요 높이는 여기 나와 있어요. 우측면도. 그쵸? 우측면도하고 높이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또 그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틀을 요렇게 그려놓고, 이 세 개의 구역, 정면도 구역, 우측면도 구역, 평면도 구역을 잡아놓고 그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요 높이라든가, 평면도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우측면도의 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야,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어려운 순간이야.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이걸 왜 안 줬냐예요. 선생님은 어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항상 문제 어려워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할까요? 이게 안 주어진 게요. 이 문제를 쉽게 만들려고 안 준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라든가 이 높이를 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기 더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리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갖다 붙여놔줘야 돼. 위치를 딱 잡기가 어려워. 물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찌됐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초급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진짜 어려워져요. 요렇게 이 치수라든가 이 치수 둘 중에 하나를 줬다고 하면 어려워져 문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치수를 안 준 건 이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다. 왜 그랬을까? 이 문제 만드는 사람도 많이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난이도 문제 때문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저 치수가 다 주어지고 나왔으면 좋았을 거다.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항상 저렇게 세 개 구획을 잡고 나서 그리는 거에 익숙하니까 당황을 할 겁니다. 당황을 하는데 늘상 하는 얘기지만 도면을 그리는데 그걸 한 가지 패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그려봤던 거를 그 시퀀스적인 순서적인 거를 외워서 생각을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응용을 한다. 그러니까 원리와 원론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폭을 모르니까 이 폭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려주면 돼요. 그거는 평면도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얘 폭이니까 평면도에서 결정을 하든 우측면도에서 결정을 하든 해야 되는데 평면도에 주어진 치수를 보면은 요 높이는 때려 죽어도 못 구할 거야.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우측면도에 답이 있겠구나.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측면도를 좀 집중해서 우측면도를 먼저 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측면도 그려보면 일단 그릴 수 있는 거 53. 그쵸? 그럼 이제 라인 해줄까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딱 잡고 밑으로 이제 53. 53mm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이쪽으로 13mm네요. 13mm. 그러면 이제 저것도 자, 다시 여기서 13 갈게요. 13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요 길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를 모르는데 길이는 모르지만 뭘 알아요? 각도를 알아요. 그럼 일단 각도로 대충 그립시다. 왜? 얘보다 길게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있어? 뒤에 98이라는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98이라는 높이를 잘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각도 기호를 딱 붙여주고 얼마? 52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각도 기호를 붙여주고 52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쭉 마우스로 움직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길이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요거 하면 높이가 한 곱하기 2 물론 이제 53이니까 곱하기 2보다 이 높이가 좀 높죠. 98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2배 이상 높이가 되게 마우스를 그냥 길게 올려요. 올리고 그냥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ESC 여기서 끊는 거죠. 끊고 뭐예요? 이 높이를 요 98이라는 높이에서 잘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옵셋 98 해가지고 여기를 딱 찍고 얘를 위로 끌어올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로 뭐예요? 얘를 잘라야 돼요. 자,
얘를 자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EX 연장 여기 선택하고 이제 여기까지 연장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선택하세요 안 하죠 요새 강사분들. EX하고 자 EX명이 실행하고 엔터 한 번 더 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만 클릭해서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죠. 엔터 두 번 치는 건 뭐예요? 화면에 그려진 모든 선들이 이제 경계로 잡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엔터 두 번이죠. 근데 요새 버전 쓰시는 분, 2021 버전 이상 쓰시는 분들은 엔터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신속 모드라고 해서 요새는 트림이 기본이 그 모드죠. 모든 선이 다 선택되는 그런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요새 버전 쓰시는 분들, 요새 버전에서 이제 신속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 선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로 바로 트림을 하면 돼요. 자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처럼 이제 모든 선이 다 트림의 경계로 잡히게 세팅을 해놓고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한 가지 설정이 저랑 달라요. 한번 해볼까요? 트림해서 자, 트림명이 실행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커맨드 라인을 보면 모서리가 이제 저는 익스텐드 연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장.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장 안함으로 여러분들은 돼 있을 거예요. 특히 아까처럼 이렇게 트림 명령하고 엔터 두 번 쳐가지고 전체 선택되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 강사들이 그렇게 연장 안함으로 놓고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도 연장 안함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모서리 2로 가서 엣지 2를 입력을 하고 옵션에 가보면 익스텐드 노익스텐드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노익스텐드로 돼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제 영상을 쭉 보고 하신 분들은 아마 노익스텐드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저걸 노익스텐드로 잘 놓질 않으니까. 자, 노익스텐드로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안 잘려요. 그쵸? 왜? 이거 그려진 데만 칼질을 했어. 딱 요만큼만 칼질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안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으로 모든 선을 잡으시는 분들은 저게 익스텐드 돼 있으면은 선이 막 쪼개지는 막 여기 안 그려져 있는 다른 선들 때문에 쪼개지는 경향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거를 노익스텐드로 놓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좀 기능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뭘 해줘요? EX 얘를 연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되냐면 트림. 얘를 선택하고 모서리 2로 가셔서 얘를 연장, 익스텐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잘리죠.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익스텐드를 하고 그 트림의 모서리가 노이스텐드 연장 안함으로 돼 있는 상태로 자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불필요한 동작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필요한 동작들을 사용하면서 쓰느냐. 그리고 충분히 트림에는 저 선이 안 닿아 있어서 자르는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걸 제대로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즉 어떤 옵션이 있으면 이 옵션을 학생들이 자꾸 바꿔가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몰아가지고 그냥 야 저거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신경 써. 그러면 학생의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하는 거고, 그러면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서 어려워하잖아요. 그 혼란들을 다 겪고 나서 확실하게 자기한테 그 활용하는 생각이 정립이 되게 해줘야지. 혼란을 겪어야 돼, 일단. 그래야지 능력치가 올라가지. 이런 혼란들을 겪어야 돼요. 아, 저런 거 하려면 복잡한데? 나 저거 알기 싫어. 그런 분들은 그냥 캐드를 때려치시면 되는 거고. 간단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지워주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 처리하는 방식이 요거 말고 또 있어요. 굳이 트림을 써야 되나? 어차피 이거 지워주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잖아. 잘라주고. 그러면 F. 그쵸? 필렛.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 선택하고 두 번째 거 누를 때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해요. 이렇게. 됐죠? 어차피 얘 지울 거잖아. 지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의 기능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왜 그걸 한 가지로 고정시켜가지고 가르치냐고, 강사들이. 이 다양한 방법들을 다 학생들한테 주입을 해놓고, 그럼 학생이 혼란스러울 거야. 이때 이거 써야 되나? 저때 저거 써야 되나? 언제 내가 이걸 써야 되고, 언제 뭘 써야 돼? 그런 혼란을 경험적으로 해야 돼요. 겪어야 돼, 학생분들은. 계속 경험해보면서, 이때는 이거 쓰는 게 편해.
그런 게 본인 몸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캐드하는 능력치가 올라가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점점 사설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30분을 넘겼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우측면도의 형태는 좀 완성을 하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옵셋에서 15 해가지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땅 당겨주겠죠.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라인에서 요 끝을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요 아래쪽도 있다. 아래쪽에 대한 위치는 어디 나와 있냐? 요 위치 이제 찾았어. 아래쪽에 대한 위치는 요 어디 나와 있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얘랑 이 점이랑 이 점, 얘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간 점이야, 얘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간 점이야, 어떤 거야? 그런 걸 판단하려면 이걸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평면도를 봐야지. 평면도를 딱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이제 위쪽 선이 제일 여기서 오른쪽 선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점인데, 위쪽 선 요거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근데 요걸 보고 이제 어떻게 이 선이 누군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요 형태. 그쵸? 요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여기 있어. 그럼 대운되는 점도 똑같겠지. 뭐냐? 여기 날개 이렇게 쭉 얇게 튀어나온 거에서 요 끝점. 그게 어디야? 여기서 쭉 날개 튀어나온 거에서 요 위점. 그쵸? 요 점이죠. 즉, 무슨 얘기야?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 이 선은 뭐야? 이 모서리의 길이라는 거지. 그러면 제일 위에 선이 이 모서리네. 일단 얘는 제일 오른쪽 끝이야. 결정났어. 이게 오른쪽 끝이야. 여기보다 더 튀어나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려지는 건 일단 여기서 더 길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갈 수는 없어. 여기가 끝이야. 그건 결정났어. 그럼 얘는 그럼 얘보다 안쪽에 있는 선인가? 근데 그럼 대응되는 점을 또 봐야지. 쭉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쵸? 이렇게 왔어. 그래서 요 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다시 이쪽으로 왔어. 이 점이야. 뭔 점이야? 요 점이네. 그럼 얘는 뭐야? 요 모서리를 나타내는 선은 평면도에서 누구? 얘죠. 얘. 얘라는 거야. 여기 남아있는 이 선이라는 거야. 이 선은 뭐야? 이 모서리를 표현한 선이야. 두 선이 어떻게 일직선이야? 뭐야? 같은 위치란 얘기지. 평면도를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투상이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잖아. 이 선은 요 선은 요 위에 모서리를 표현한 선이고, 요 선은 아랫 모서리를 표현한 선인데 두 선이 일직선이야. 그러니까 같은 선이야. 만약에 이 두 점이 같은 위치가 아니라면 여기에 선이 하나 더 있어야지. 근데 더 있지 않아. 선이 하나야. 같은 선이야. 즉 수직 위치가 같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응?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뭐. 자, 여기서 대충 끝에서 수직하게 내려 선을 직결 펴놓은 상태로 내리고 뭐야? 이 선을 이제 여기다 붙여줘야죠. 이거 붙여주라고 그랬더니 이런 분들 계셔. 라인 해가지고 여기 땅 찍고 이렇게 딱 붙여서 그려. 선이 요거 하나 따로. 이러면 안 돼요. 이건 CAT 2급에서 감점이지. 한 선인데 두 선으로 나눠주는 거. 물론 이제 강사님들 중에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하나를 하지 뭐 선을 자동으로 합쳐줄 수 있는 명령을 하나 실행을 하죠. 오버키를. 근데 오버키를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지면 되긴 하는데, 자, 오버킬 제가 얘기할게요. 오버킬의 기능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즉 오버킬엔 버그가 되게 많아. 그래서 오버킬은 캐드의 기본 기능이 아니에요. 뭐예요? 익스프레스 툴의 기능이에요. 자, 그걸 전적으로 신뢰할 거냐? 간혹 가다가 못 합쳐주는 거 있어요. 안 합쳐주는 거 있어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버킬의 기능은 물론 이제 CAT 2급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간단하다 보니까 CAT 2급 문제 수준에서는 못 합쳐주는 거 없을 거야. 잡아내지 못하는 거 없을 거야. 하지만 사람은 도면 그리는 습관이 중요해. 오버킬의 기능에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습관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EX 무조건 선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실수할 일이 없어. 자,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오버킬의 기능이 완벽해. 못 합쳐주는 거 없어. 무조건 다 합쳐줘. 하지만 내가 오버킬을 안 할 확률도 있어.
처음부터 손을 연장하는 식으로, 익스텐드로 연장하는 식으로 그렸다면, 오버킬을 안 해줘도 상관없잖아. 감점 안 당하잖아. 근데 오버킬 나중에 해줘야지 해놓고는 막 그려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오버킬을 까먹었어. 그러면 감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게 선을 EX 연장해주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한데 왜 그런 불안정한 방법을 하느냐. 그러니까 도면은 그리는 습관 자체가 중요해요. 애당초 한 선이면 한 선으로 만들어서 그리게 하는 게 낫지. 두 손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합치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안 좋아. 왜? 두 손을 그려놓고 나중에 안 합칠 확률도 있거든. 깜빡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측문도의 좌우폭은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마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해주면 자, 여기서 이제 수평선이 와야겠죠. 라인. 자, 여기서 이제 딱 붙여주고 싶어. 이때는 F10 눌러가지고 뭐 극좌표를 키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딱 갖다 대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붙여서 수평선을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직교인 상태, 라인, F8을 눌러서 직교인 상태면은, 이거는 딱 붙질 않아요. 그래서 극좌표의 이제 좋은 점은 저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끝점을 딱 맞춰서 이제 그려줄 수 있다. 그래서 F10을 눌러서 극좌표를 켜고, 수평하게, 단 마우스 컨트롤을 좀 잘 안 하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정확하게 수평하게 와서 X표시 딱 나왔을 때, 딱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를 딱 이어주면 되겠지. 딱 와서 딱 내려오자. 그쵸. 자, 그리고 정리하면 되죠. 트림,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문선으로 돼 있는데, 왜 수문선이냐? 자, 실적으로 우측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선이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침범해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잖아. 이렇게 안 오잖아. 즉, 뭐야? 우측에 보이는 면은 하나의 면이야. 즉, 원래는 우측에 보이는 면은, 이게 없어. 이 모양. 원래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해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는데, 요 경사면은 여기까지 있어. 더 있잖아. 그러니까 요 윗부분도 있는 거야. 반대쪽에 살아있어.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은 안 그리지만 뭘로 그려요? 수문선으로. 어차피 지금 잘랐으니까 어떻게 주면 돼?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돼. 이어주고 얘 수문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하지만, 아마도 이제 저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잘랐으니까. 저라면, 이 상태 왔어. 그럼 얘를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쓴단 말이야. 자, 브레이크 명령 쓰는데, 이게, ER 하고 얘를 딱 선택을 하고 뭘 해줘요? F. 입력을 한 다음에, 요점.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번거롭잖아. 그쵸? 상당히 번거로워요. 왜? F라는 옵션을 써야 되고, 같은 점을 2번 입력을 해야 되고. 저걸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게, 명령어로는, 저는 지금 2020을 쓰고 있으니까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2021 버전 이상 쓰시는 분은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명령어도 길어. 왜? BREAKATPOINT 브레이크 앳 포인트야.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 앳 포인트라는 명령인데 지금 저는 이게 명령이 없으니까 안 떠요. 근데 2021 버전 이상에서는 저 명령이 떠. 그러니까 저 명령을 쓸 수 있는데 저렇게 긴 명령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겠어? 안 쓰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 아이콘으로 갈 거예요. 자, 위쪽에 보면 이제 모디파이 수정 패널이 있고, 요 패널을 확장을 하시면, 여기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서 저 두 번째 요 아이콘이 브레이크. 우리가 쓰던 BR. 그예요. 그 다음 게 뭐냐면, 브레이크 앳 포인트예요. 얘를 클릭을 하고 뭐라 해야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한 번만 입력을 해주면, 선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더라. 아이콘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거는, 제가 웬만하면 아이콘 쓰라는 얘기 안 하는데 저거는 아이콘 쓰셔도 돼요. 아이콘 쓰셔도. 자, 그리고 얘 선택하고 얘는 무슨 선, 수문선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작 요거 그리는데, 제가 40분을 써버렸습니다. 40분을. 솔직히 말하면은 앞에 사설 15분, 그 다음에 그리는 중간에 사설 겁나 길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좌우폭은 찾았어. 이걸 가지고, 정면도 구획, 평면도 구획 만들고 나머지 형상들 다듬어 가면 돼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